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잘 못 지낸다고요? 교장 선생님도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우리가 3월 2일 개학을 했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수업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수업? 눈치챘나요? 맞아요. 글쓰기 수업이에요. 교장 선생님의 특기가 바로 글쓰기 지도랍니다. 지난 방학 내내 여러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얼른 여러분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싶어요.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 잘 실천해요. 여러분 혹시 교장 선생님 별명 알아요? 교장쌤 되기 전에 4학년 난초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을 보면 떼창을 하면서 놀렸어요. 떼창 알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맹자왈 공자왈 맹자왈 공자왈. 그때 얻은 별명이 바로 맹자쌤이랍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 이름 이명자는 좀 촌스럽죠. 어렸을 때 이름 바꿔달라고 울면서 졸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고 어린이들이 맹자쌤, 맹자쌤 불러주니까 너무 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명자라는 이름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답니다. 개학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맹자쌤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럼 더 친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맹자쌤은 주장하고 싶어요. 글쓰기 실력은 초등학교 때 갖추어야 한다라고요. 글을 쓰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꼭 누구의 책상 위처럼 누구의 방처럼. 혹시 내 방? 내 책상?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글을 쓰면 이 헝클어진 지식과 정보와 생각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조각조각 나누어진 지식들이 하나로 엮어져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줘요. 바로 글쓰기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김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담는 그릇, 나의 생각을 담는 그릇, 곧 나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남들보다 근사한 생각을 가졌다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라는 말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릇에 담아야, 즉 글이든 말로든 표현을 해야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쌤과 함께 올 한 해 나를 담아내는 그릇을 잘 빚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글보다 말을 잘하지요. 또 어떤 친구는 말보다 글을 잘 써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말? 글? 맹자쌤은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쓸 때 내 지식과 생각을 더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글을 잘 쓰면 남들보다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도 좀 쉽게 볼 수 있고, 또 프로젝트 학습하고 보고서 쓸 때도 좀 쉽죠. 또 대학교 가면 시험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예요. 그것을 빗보 용지, A4보다 큰 빗보 용지 가득히 써야 해요. 어렵겠죠? 그런데 글을 잘 쓰면 좀 쉬워요. 그뿐만 아니에요. 엄마 아빠처럼 회사에 들어갈 때 자기 소개서도 써야 되고요. 또 회사에서 취직되어도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글을 쓸 일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이 중요한 글쓰기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실력을 높여야 해요. 우리 충암초등학교 하면 수학도 잘하지만 독서, 토론, 논술도 잘하는 학교죠. 1, 2, 3학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독서와 글쓰기 지도를 받아왔고 4학년 때 교장쌤으로부터 글쓰기와 논술 수업,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박영숙 교감 선생님이 토론 수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만 열심히 해준다면 글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맹자쌤과 열심히 해줄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이잖아요. 1, 2, 3학년이 저학년이라면 4, 5, 6학년은 고학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고학년이 되었으니 충암초등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수학, 독서토론, 논술, 영어, 중국어, 한자, 코딩 등의 공부를 욕심껏 배웠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에 욕심을 내면 자꾸 살이 찌죠. 공부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글쓰기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라는 말은 왠지 부정적인 말로 들리죠. 그런데 공부 욕심, 글쓰기 욕심은 부정적이지 않죠? 어떤 말과 함께 쓰느냐에 따라 말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자, 모든 글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일기쓰기랍니다. 에이, 시시하게 일기쓰기가 뭐야?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어요. 아니에요. 맹자쌤의 일기는 그냥 일기가 절대 아니랍니다. 일기 하나로 글쓰기 실력을 점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거예요.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맹자쌤이 유튜브로 변신했어요. 맹자쌤의 홈러닝이라는 채널을 만들었답니다. 그 채널에는 일기 5편, 생활문 5편 영상이 올라가 있고 논술도 이제 시작했답니다. 지금부터 맹자쌤이 올린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글머리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랍니다. 이미 본 친구도 있지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보고 또 보면 아는 것이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진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글머리 시작하는 방법 3가지는 무엇인가? 또 일기와 생활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꼭 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새로 알게 된 점 무엇인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혼자 공부하기 너무 심심한데 그래도 저요 손 한번 들어봐요. 저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새로 알게 된 점 3가지 정도예요. 자, 시작. 첫 번째로 알게 된 점은 그렇군요. 좋아요. 이번에 2번째로 알게 된 점? 네. 마지막 3번째로 뭘 알게 되었는지 모두 얘기해 보세요. 자, 모두 잘했어요. 좋아요. 다들 영상을 집중하면서 잘 봐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글머리는 글의 첫 인상이라고 했죠.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으면 왠지 친해지고 싶죠. 그리고 독서할 때도 새 책을 읽을 때 처음 1장, 2장 읽으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을까 말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봄 100일장, 가을 100일장 하죠. 그때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글의 첫머리를 보고 계속 읽을까 말까 고민한답니다. 그 정도로 글머리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글머리 시작에 신경을 써야겠죠? 영상 속 제니가 자신의 꿈에 대해 대화체로 시작했죠.
제니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 꿈? 그래, 너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 글머리 첫인상 어땠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까 글을 읽자마자 궁금해졌죠. 흉내내는 말로 시작했을 때는 어땠나요? 지글지글 탁탁탁 칼질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하시는가 보다. 뭔가 맛있는 일,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여러분, 글의 시작인 글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앞으로 글을 쓸 때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독자를 생각하세요. 설명문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답니다. 독자가 내 글을 재밌어 할까? 독자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하게 된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이 점핑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 이야기 마당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맹자쌤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야기 마당은 일기처럼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생활문처럼 독자를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일기와 생활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기는 자기 반성이고 생활문은 독자와 소통이라는 것. 두 번째, 일기의 독자는 나 혼자이지만 생활문은 앞으로 내 글을 읽게 될 많은 사람이 독자라는 것. 그래서 생활문을 쓸 때에는 보이지 않는 독자를 생각하며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써야 합니다. 혹시 실감나게 쓰는 법, 자세하게 쓰는 법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면 맹자쌤이 올린 일기 영상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오늘 4학년 전체 숙제가 이야기 마당이죠. 오늘 이야기 마당 무슨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코로나19로 집콕하면서 가족과 함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즐거웠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 또 억울했던 일도 아주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으면서도 독자와 나누고 싶은 일 딱 한 가지만 골라요. 그것을 실감나게 쓰면 된답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글머리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겠죠. 흉내내는 말로 시작할까? 대화체로 시작할까?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할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시도해 보세요. 일기 검사는 개학하면 담임 선생님이 하실 텐데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의 일기를 읽어보고 와, 이 친구 글 너무너무 잘 쓰네? 그런 첫인상을 준다면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선생님을 사로잡을 생활문 쓰기. 오늘 최선을 다해봐요. 화이팅!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영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설레이기도 했지만 맹자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그냥 맹자쌤이 일방적으로 말하니까 집중하기 힘들었다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고 또 집중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방법 계속 찾아볼게요. 그럼 우리 수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